자, 오늘은 중금속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중금속을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금속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 수많은 의학 논문들이 있었고 자료들이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질병들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경계 질환인데 알츠하이머나 브레인 포그, 인지 능력 저하 등과 같은 뇌질환들 그리고 치매 같은 것들도 이제 중금속이 유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장 질환으로 만성 신장 염증 그리고 신부전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서는 부정맥,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유발하고 그리고 각종 암을 유발하고요. 다섯 번째로 폐에서는 폐렴과 폐섬유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아동들의 발달 장애 그리고 자폐증의 원인에도 이 중금속 오염이 있다고 하고 일곱 번째로는 정신질환 그래서 공황 장애가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또 혹은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이런 멘탈 디스오더 정신질환들과 관련해서도 이 중금속과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이런 난치병 질환에도 이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건데 이 경로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도 제가 그냥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 숨 쉬는 이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이 피부를 통해서 이 미세먼지를 통해서 이 중금속이 우리 체내에 노출이 되고 이게 누적이 되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이제 파란 하늘을 쉽게 볼 수 있었고 밖에서 이게 뛰어놀고 해도 날씨가 안 좋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봄철에만 이제 황사바람 부는 봄철에만 그 좀 뿌연 흙먼지들이 날렸지 여름이나 가을, 겨울에는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늘을 보면 이렇게 뿌옇고 회색 빛깔의 하늘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이런 인공위성 관측된 사진들을 보면 국내 이제 상공 그 대기 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진 게 최근 한 20년,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막 변화들이 생겼는데 이게 우리 이웃 나라에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산업, 공해, 매연들도 있겠지만 우리 나라 상공에서 뭔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먼지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날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저는 달리기라든지 야외 활동을 굉장히 좋아했었었는데 이제 달리기 하러 나가기 전에 밖에 하늘을 봤는데 이제 뿌옇고 회색이면은 잘 안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이제 이거 인공위성 사진 보고 안 좋은 날은 밖에 달리기나 운동도 이렇게 일정을 뒤로 미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오늘은 외출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다 했는데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 심한 날에는 그냥 다 일정 취소하고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매연과 미세먼지에는 납, 카드뮴, 비소, 아연 등 치명적인 중금속이 자연 상태보다 100배 이상 포함되어 있으며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뇌와 신경계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몸에 또 중금속이 노출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이 먹으면 중금속이 축적됩니다. 생선 속 수은 섭취량을 줄이려면 SBS 뉴스의 기사를 가져왔고요. 그럼 어떤 생선을 먹으면 우리 몸에 수은이 많이 들어오는지 알아보니까 이런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들, 오메가3 지방이 우리 인간 몸에 좋다고 해서 오메가3 지방 함유량이 높은 등푸른 생선들을 많이 먹는데 이런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이런 생선들을 많이 먹으면 체내의 수은 오염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포항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중금속 해독 치료를 해보시면서 경험적으로 이제 어떤 환자의 케이스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그 환자의 분이 고등어를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를 고등어 구이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신대요. 근데 그렇게 챙겨 드시던 분의 이제 혈중, 뭐 소변, 그 수은 배출 농도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몇 배나 높았다고 굉장히 높은 수은 오염 수치를 가지고 계셨던 환자 케이스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이런 등푸른 생선들을 먹는 게 실제로는 우리 몸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대방어인가? 그래서 대방어 같이 커다란 생선이나 참치와 같은 대형 어류들은 먹이 사슬의 이제 최꼭대기에 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 농도가 일반적인 생선들보다는 월등하게 높고, 또 그거를 우리가 먹게 되면 이제 병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등어 사이즈만 해도 먹어도 체내 수은 중독 그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멸치와 같이 소형 어류들만 먹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치 통조림에 비소와 같은 이런 중금속들이 대량 뭐 이렇게 검출이 됐고, 이거에 대한 가공하는 뭐 어떤 기준도 뭐 검사도 안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가공 음식들, 이런 캔 통조림, 그리고 알루미늄 캔에 들어있는 음료수, 뭐 맥주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캔으로 마시는 음료들을 먹으면 이제 캔을 통해서 중금속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가공식품들은 최대한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된 댓글에서 좋은 꿀팁들을 배우게 됐는데, 우리가 그 당면으로 잡채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잡채 만들어 먹을 때 그 잡채 뒷면에 보면 그 고구마의 원료가 대부분 중국산이 많은 경우들이 있었고, 또 그 고 잡채를 만든 당면을 만들어 가는데 가공하는데 이제 쓰는데 여기서 명반이라는 물질을 쓴대요. 근데 명반이 황산 알루미늄 칼륨이라고 해서 이 중금속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식당이나 뭐 우리가 사 먹는 일반적인 당면에는 이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티백에도 중금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중에 있는 모든 티백에서는 중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차를 드시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잎차로만 드셔야 된다라고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고, 또 국수나 소면은 기계를 뽑는 과정에서 중금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면이나 국수를 밀가루가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중금속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몸에 더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미역이나 톳, 다시마 같은 이런 해조류 역시도 중금속 오염의 큰 원인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이게 기원전부터 수천 년 동안 그 인류의 여러 가지 의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면 각종 질병이 있을 때 환자들에게 해초류를 먹어서 치료한 그 기록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산모들에게 미역을 먹이거나, 그리고 고래가 이제 출산 이후에 본인의 이제 몸조리를 위해서 미역을 뜯어 먹는다는 거를 우리 조상님들은 그거를 발견을 하고, 뭐 고래로부터 그런 지혜를 배워서 해초류를 우리 조상님들은 대대로 건강 관리를 해왔는데, 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인간이 이제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그 각종 오염 물질을 바다에다 다 들이부어 놔가지고, 우리 왼쪽에 있는 이웃 나라든 오른쪽에 있는 이웃 나라든 뭐 산업 모폐수, 뭐 그리고 사고로 발생한 그런 원자력 그 원 방사능 폐기물들이 지금 현재 해양에 가득 담겨져 있고, 그 따라서 그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뭐 해초가 됐든 생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지금 오염이 돼 있는 상황이라, 이 해초류들을 먹으면 중금속이 오히려 몸 안에 축적이 돼서 병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톳이라든지 다시마 같은 해초류 환에서 중금속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검출이 됐다는 기사들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닥터덕이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 경험을 케이스를 공유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환자분이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꾸준하게 중금속 해독 치료를 받다가 받던 와중에 3월달, 그리고 받던 와중에 갑자기 9월달에 특정 중금속의 수치가 급등한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역학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딱 이 시기에 다시마가 몸에 좋다 그래서 다시마를 엄청 먹었대요. 그랬더니 다시마에 이제 함유되어 있던 중금속들이 체내에서 축적돼 가지고 이 중금속 해독 치료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높은 비율이 이렇게 검출된
것들 정보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미역이라든지 해추류가 정말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이제 요즘과 같이 오염이 된 세상에서 얻어지는 이런 해초류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약을 먹어서도 다양한 중금속들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한약이 재배되는 토양도 굉장히 높은 중금속 오염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 오염된 땅에서 자라나는 그 허브들, 약재들을 우리 인간이 먹게 되면 이제 중금속 오염이 되고, 또 실제 사례 중에 어떤 부부의 사례였는데, 삼계탕을 드실 때 그냥 한약재, 뭐 일부 한약재를 넣어서 삼계탕을 끓여서 먹었는데, 그 이후로 소변에 그 검출되는 중금속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진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금속에 오염된 약재를 단발적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체내 중금속 수치들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는 독감 주사에도 뭐 이런 수은이 들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백신에도 뭐 수은 성분이 티메로살 뭐 이런 게 들어 있어 가지고, 이게 주사 용액에 이게 뭐 보존제로 들어간대요. 근데 이런 주사를 많이 맞으신 분들도 체내에 이런 수은에 노출이 되고, 그 한번 노출이 되면 이런 수은이라든지 이런 독성의 중금속들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특별히 몸 밖으로 빼내는 어떤 약제나 어떤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이게 몸 안에서 뭐 40년, 50년씩 계속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몸을 파괴하는 중금속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 이제 뭐 맛있으려면 양은 냄비에 끓여 먹어야 라면이 맛있다, 내지는 이제 밖에 분식집이라든지 식당에 가서 이제 김밥이랑 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 다 식당에서 끓여줄 때 라면 다 양은 냄비 그 채로 끓여서 갖다 주잖아요. 근데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 양은 냄비로 이제 조리를 하게 되면 양은 냄비에서 뭐 알루미늄인가 그게 녹아 나와서 용출이 돼가지고 이제 알루미늄의 몸이 계속 축적이 돼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간이나 뇌, 그리고 신장이 망가지게 된다. 그래서 집에 양은 냄비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갖다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프라이팬입니다. 프라이팬이 코팅이 이렇게 있는데, 코팅이 벗겨지고 나면 여기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 프라이팬에 있는 중금속들이 노출이 된다고 하고, 그 음식들을 인간이 이제 섭취하게 되면 체내 중금속 함유량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 주물 후라이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라이팬들도를 따로 사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흑백 요리사라든지 요즘 유명한 요리 프로들이 많잖아요. 재밌는 요리 프로들을 보면 거기 나오는 인류 요리사분들은 다 연마제라든지 이런 코팅이 없는 좋은 후라이팬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열 전도율도 높고 음식 맛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중금속 용출될 위험도 없으니까 맛도 좋은데 건강한 요리를 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집에 코팅 후라이팬 쓰시는 것들 오래된 거 있으면 그냥 정리를 하고 좀 좋은 후라이팬으로 주방에 있는 식기구들을 교체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에 있는 아말감 치료, 이런 충치 생기면, 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이빨 충치 생기면 이제 이빨 싱싱싱 갈아가지고 여기다가 아말감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이 아말감에 수은이 있어서 이 아말감 치료를 받고 나면 체내에 수십 년 동안 계속 미량의 수은이 노출되면서 사람 몸에 축적이 돼서 병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자료를 봤을 때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 특히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환자들한테 이거 아말감 치료해주면서 수은에 노출돼서 수은 중독으로 이제 더 빨리 죽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수은을 이렇게 하는 아말감 작업을 할 때 그 드릴이라든지 뭐 열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뭐 녹으면서 기화되면서 그 기체에서도 수은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기체가 이 환자들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의사들도 그 수은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빨리 죽는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치아에 이런 아말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말감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이 좀 숙련돼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지신 치과 선생님한테 이걸 제거해야지, 그런 거 경험 없고 잘 못하시는 분한테 제거를 하면은 뭐 아말감 제거 과정 속에서도 수은에 체내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